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페 심층분석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태까지 무슨 똥파리들이 추미애 대표를 응원한다.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갑자기 정성호를 밀어야 된다.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왔었죠. 그쵸? 근데 오늘 걔네들이 아마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지네가 한 얘기를 두고 굉장히 창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심은 추미애다. 그렇다 그래갖고 정성호나 조정식이나 우원식을 왜 욕하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교통정리한 거예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교통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왜 해줬냐? 제가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장 선거를 놓고 과열됐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당심은 추미애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직접 나서서 정리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박찬대 수석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찬대 수석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조정식 의원이랑 추미애 대표가 식당에서 만나서 조정식 대표가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면서 자기는 사퇴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첫째, 조정식 그 의원님이 추미애 당대표를 만나서 나는 추미애 당대표를 개혁 국회를 만들고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조정식은 후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대표를 응원을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정성호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국회의장 선거에서 지금같이 여러분 생각할 때 추미애, 조정식, 그 다음에 정성호, 우원식 4명이 다 나갔다고 사퇴 안 하고 만약에 나가서 만약에 추미애가 됐다 그러면 추미애는 반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당 갈라치기 하는 놈들한테 대항하기 더 힘들게 누가 봐도 조정식, 정성호는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을 이기고 추미애가 됐다라고 하면 추미애는 반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당대표와 민주당 사이, 즉 이재명 당대표의 사이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죠. 경쟁을 했는데 친명계가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를 하십니까? 분명히 조정식 정성호는 친명인데 오히려 국회의장 선거에서 친명이 졌단 말이야. 그러면 사이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추미애가 떨어지고 만약에 정성호나 조정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늘 당심을 따른다 그랬던 이재명 당대표가 앞뒤가 말이 다르게 되죠. 당심은 추미애인데, 그렇잖아요. 여론조사하면 당심은 압도적인 추미애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무리하게 친명을 출마시켜서 당신과 어긋나는 국회의장이 뽑혔다가 되죠. 이렇게 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이재명 당대표한테 좋을 게 없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죠? 교통정리를 한 거죠. 어떻게 교통정리를 했냐? 오늘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대표랑 만나서 개혁 국회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조정식 의원과 만난 다음에 추미애 당대표를 지지를 선언하면서 추미애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고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뭐죠? 친문의 마음이, 그러니까 친명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 갈라치기 새끼들 뭐라고 할지는 진짜 한심해요. 또 뭐라고 변명을 할지. 추미애를 똥파리들이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똥파리예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사퇴할 때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움직였냐? 이거 지지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친명과 당원들 간에 또는 추미애의 어떤 그 의장 간에 이 과열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움직였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에 지금 당심은 추미애 당대표를 원하는 지금 당원들이 많은데, 지금 정성호와 조정식 단일화를 해라. 응? 사실 뭐 사퇴를, 교통정리를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후보에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전에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 봐도 추미애 당대표는 이번에 추미애 지금 의원은 본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출마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2월 달에 추미애 당대표 전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었어요. 이재명 당대표랑 추미애 전 대표랑 2월 달에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냐, 그 다음에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왜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추미애 2월 달이면 아직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아닌데 왜 추미애 당대표를 만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관례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봐도 추미애 의원이 당선만 되면 국회의장 1순위였기 때문에 이미 미리 이재명 당대표가 2월 달에 공천이 있기 전에 2월 달에 추미애 당대표를 만나갖고 국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정리를 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를 했고, 저 똥파리 새끼들 진짜 한심하게, 응? 개총수는 왜 정성호가 친명이래, 그들은 모인 추미애를 은근히 까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해력이 딸리시나? 야, 정성호는 예전부터 친명 자장이라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위기 때마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야. 아니, 냅둬요, 저런 사람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그쵸? 이제 교통정리가 됐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남았어요? 우원식 남았죠. 조정식은 하반기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추미애 당대표에게 넘긴 거예요. 추미애 의원에게 넘긴 겁니다. 조정식은 하반기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관례대로 간다는 겁니다. 관례대로 가면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나이나 선수가 가장 높죠. 우원식 남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식, 정성호는 친명이죠. 추미애는 범친명이죠. 우원식도 애매해요. 우원식 대표도 이재명 당대표 위기일 때마다 우원식 대표가 손을 많이 들어줬죠. 이분도 범친명입니다. 다 친명이에요. 범친명. 근데 우원식 의원이,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듯이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원식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욕까지 받기, 추미애 대 우원식 2파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추미애가 추대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곧 사퇴할 거예요. 이거는 조정식이 하반기로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추미애를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하고 정성화 사퇴했다라는 것은 이거 우원식 의원이 뭐하러 추미애랑 둘이 국회의장 선거 경선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추미애가 추대된 거예요. 원래 경선을 하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지만 사실상 5월 16일 날 국회의장 경선이 있는데 아마 다 사퇴를 하면 추미애 전 장관으로 아마 추대가 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휴가를 좀 병가차 휴가를 가면서 박찬대 의원한테 이 교통정리가 사실상 추미애 추대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추미애에 대해 우원식이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거는 완주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명심이 결국은 추미애를 선택했고 주말에 교통정리를 끝낸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도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사퇴를 하면서 추미애 당대표가 왜 이렇게 해야만 이재명 당대표의 말이 앞뒤가 맞는 게 되는 것이죠. 괜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식과 만약에 정성호를 단일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친명 대 추미애의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조정식과 정성호를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단일화를 시켰다 그러면 추미애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명이 나섰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심은 추미애인데 친명과 당심이 싸워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당심은 추미애인데 친명에서는 단일화를 했네? 그럼 이게 헛갈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원들이 과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추미애 대표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이런 선택을 했냐. 저는 아마 이거는 추대라고 봐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데 추미애에 대해 우원식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추대 가능성이 2파전이 아니라 추미애 단독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추대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이재명 당대표가 민 것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당권 도전이에요. 사실상 이재명의 재신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는 누가 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정식이 국회의장이 되거나 정성호가 국회의장이 되면 만약에 지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장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오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국회의장 친명이 탄핵도 하고 친명이 윤석열 탄핵도 하고 이게 다 친명이 이 정부를 주저앉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추미애는 친명을 떠나서 윤석열과는 대결 구도예요. 추미애를 친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알아서 강력하게 윤석열과 대치해주고 싸워주면 이재명 당대표는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정성호나 조정식이 있으면 이재명이 조종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국회의장을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성호나 조정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장도 조종한다는 소리에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추미애는 이재명 당대표가 조종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죠. 왜? 추미애는 강력한 강골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그냥 강한 윤석열에게 윤석열은 안 된다는 강한 확고한 어떤 생각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탄핵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정청래 의원도 분위기를 띄우고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사실상 왜 저는 확정됐다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가 굉장히 위급한 시기일 때 당의 힘을 모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지금 리더가 사실상 당을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조정식과 단일화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추미애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만약에 조정식이나 정성호가 얘기하면 국회도 이재명의 거수기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연임론이 결국은 불붙었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이 정부 오래 못 간다. 이 정부 오래 못 간다는 판단하에 만약에 임기가 윤석열이가 지금같이 3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굳이 연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정부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국민들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 정부의 심장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기 때는 아무래도 한번 국회의 탄핵을 경험해봤던 추미애나 당의 화합의 구심점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재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이 삼각편대를 이루면 아마 윤석열은 잠이 안 올 겁니다. 추미애는 딴 건 몰라도 윤석열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심은 추미애를 선택을 했고 결국은 박찬대가 전면에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고 주말에 박찬대가 교통정리를 하게 나선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병가를 쓰기 전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근데 무슨 추미애를 똥파리가 지지하고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추미애를 앞세운다? 야, 이재명 당대표가 다 전략적으로 추미애 장관 이번에 쓴 거야. 좀 취재라도 하거나 좀 전화라도 돌려보고 갈라치기를 하려면 해. 너희들은 어제 얘기했던 방송이 그 다음날 뒤집히지. 조국과 민주당을 허구한 날 갈라치기 했더니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잿마을에다가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너무 당원들 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만 하면 그 다음날 저 갈라치기들이 뭐만 하려 그러면 바로 또 조국이 내각제를 하는 선동한다라고 하면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고량주를 마시고 저것들이요. 왜 저는 발빠르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SNS를 다 꿰뚫어 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SNS 저보다 더 많이 봐요. 이재명 당대표님은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방송도 다 보시고 SNS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갈라치기 하고 조국과 이재명을 누가 갈라치기 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조국혁신당을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제가 저놈들을 조국을 계속 비판하고 조국을 마치 반면같이 취급하고 왜 제가 저런 놈들을 작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속 조국과 이재명을 여러분들 싸움을 붙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2의 이낙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조국과 이재명과의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시키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나중에는 정말 미운 거거든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조국이 너무 좋은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조국을 개헌 뭐 수박이니 똥파리니 내각제 세력이니 말도 안 되는 거를 모함하면 그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도 미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겁니다. 지금 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제2의 이낙연 사태를 누군가가 또 민주시장을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님은 이재명 당대표를 큰 함장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쇠빙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조국이 살 길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조국을 사면을 해주고 그의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조국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가 빠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나쁜 놈들 어제는 또 김어준이 추미애를 빨아대고 똥파리들이 추미애를 지지한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조정식이 추미애를 지지를 선언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제 방송 내용을 바로 그 다음날 뒤집어버리고. 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렇죠? 친명을 치기 위해서 추미애를 내세워서 똥파리들이 작업을 한다 했더니 조정식이 추미애와 단일화를 선언하면 조정식이 똥파리야? 어? 그럼 박찬대도 좀 있으면 욕하겠네? 바보들이에요 저것들. 응? 여러분들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추미애를 앞세워갖고 이재명을 치려고 한다 그러는데 조정식이 이재명을 치려고 추미애를 손을 들어줬어? 정성호가 이재명을 치려고 사퇴를 했어? 니들 좀 아무리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정알못들이라 그래도 좀 수준에 맞게끔 작전을 펼치던가. 응?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응? 벌써 박찬대를 공격한다고? 아이고 한심한 것들 진짜. 여러분들이나 중심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 고립돼요. 이재명이 고립되고 제2의 그러니까 쟤네들은 늘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걸 앞세워요. 이재명을 지키려면 이재명을 뭐뭐 한다면 해놓고 뒤에서 하는 짓은 완전 똥파리진의 작전세력 짓을 하는 거죠. 미친 거죠. 박찬대를 왜 공격합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믿는 박찬대를 공격한다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적이죠. 그랬는데도 걔네들 뭐래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박찬대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해요.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예전에 맞아요. 그 친문 똥파리 새끼들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문재인 빼고 다 깠었잖아요. 문재인 빼고 다 깠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했듯이 이 지금 어떤 것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저렇게 작전 세력들이 누군가 했더니 모든 이 작전 세력들의 공통점은 이재명을 위한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안 그러면 지네가 퇴출당하고 슈퍼챗이 안 떠주고 돈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재명 빼고 다 까요. 이재명 빼고 다 까요. 세 번째 과거에 송가혁들이 했던 짓이에요. 과거에 송가혁들이 했던 짓입니다. 결국은 송가혁을 손절한 게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결국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점점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민주당 안에서 반 이재명의 지지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결과는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병가를 떠나기 전에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당과 지지자들이 좀 분열되는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정리를 했고, 박찬대가 조정식을 만나고 정성호를 만나고 교통 정리를 끝내고 사실상 이제는 추미애와 우원식 두 명이 나왔는데, 이 두 분 중에서는 이제는 1대1 양자 대결이 아니라 아마 선수로 보나 어떤 나이로 보나 추미애 당대표를 추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일요일 방송. 먼저 외구 뉴스입니다. 외구 뉴스 시작하고 민주 뉴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 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임명됐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사실 이 대통령 경호처장 뉴스 다 보셨죠? 그 카이스트 대학교 입틀 막았던 얘입니다. 얘예요. 얘가 경호처장이 된 거. 얘가 경호처 차장이었는데 병무청장이 된 거예요. 바로 요 인간이에요. 사실 이런 인간들은 보세요. 하는 짓 보세요. 이런 인간들은 경질돼야 되잖아요. 경질돼야 될 놈이 이 정부에서는 승진해요. 손준성 검사도 그랬고 검사장을 달았고, 얘네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딴 정부나 정상적인 정부였으면 저렇게 과잉 경호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저거는 규책 사유가 되죠. 그런데 저런 자들이 계속 승진을 하고 하니까 오바들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계속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입틀막 정부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입틀막 정부인데 제가 보니까 귀틀막 정부예요. 이번 총선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입틀막 정부가 아니라 귀틀막 정부예요. 여태까지 총선 전까지만 해도 민심을 어떻게든지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려는 저렇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언론을 장악을 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 결과가 총선에서 민심이 반영돼서 윤석열 심판론이 들끓었고 윤석열 국정기조 바꿔라 라고 분명히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돌려막기식,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귀틀막 정부예요. 이 귀를 틀어막았다는 것은 이제 나의 길을 가란다죠. 그냥 경질돼야 될 놈들이 승진하니까 너도나도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5구 기자회견 대참사를 봤죠. 뭐 기대도 안 했죠, 솔직히 우리는. 근데 저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분들 그날 누가 봐도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기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죠. 그날 기자들이 145명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70여 분 동안 145명의 기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뭐 밋밋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게,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얘네들은 저는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렇게 기자들이 많은 자리에서 지금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지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인들이 당연히 비판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김건희 문제나 최상병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따끔하게 기자로서 질문을 하고,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언론가는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물어보는 그런 기자 정도는 몇 명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 현안의 정치 분야에서 김건희 어떤 그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언론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런 기자들이 무슨 기자들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한 저는 기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직업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탄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동료 의식도 없는 것이고 직업 의식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질문은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구당이 여러분들 저 외구들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정당의 명을 허락해준 자체를 저는 굉장히 문제 삼고 싶어요. 이 국민의힘 이런 거는 정당명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국민의힘을 보여주자 이런 말은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명을 선관위에서 저는 허락을 해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 잣 그쵸? 또는 저는 외구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국민들 힘 빠지게 하고 국민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당이 무슨 국민의 힘입니까? 늘 국민의 힘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정당,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축출당하는 정당이 무슨 국민의 힘을 찾습니까? 저는 이런 정당은 국민의 힘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황의여가 여러분들 국민의 외구당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대위원장이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뭐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뜨거운 논쟁 끝에 결국은 혁신이 아닌 관리 뭐 저는 얘네들이 혁신한다는 말도 믿지 않고요. 무슨 국민의힘이 혁신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죄의 정당이에요. 저는 제가 늘 방송에서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에요. 괴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뭐 100분 토론 또는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얘네들은 야당일 때도 협치는 모르는 놈들이고 지네가 정당당 잡으면 상대당 불과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라는 제1야당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했던 놈들입니다. 왜 얘네들과 협치를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혁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아니나 다를까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정점식 검사죠. 친윤 검사입니다. 유상범 친윤 검사입니다. 7명 중에 5명이 그냥 친윤계가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친윤계가 비대위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이번 국민의 외구당 이 외구당의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외구당의 전당대회 룰은 당원 100%잖아요. 근데 과연 저는 좀 여기서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전대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과거에는 김기현이라는 저는 당대표입니다 라고 했던 어떤 친윤의 그 힘을 얻어갖고 그냥 바지 세우려고 유승민을 견제하고 안철수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 못 나오게 하려고 결국은 유승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원과 당규 그 전대 룰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집안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의힘은 지금 개싸움 났어요.
얘네들은 반성하고 지랄해야 되는데 당권 누가 잡냐가 갖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싸울 때입니까? 어떤 개싸움이 났냐? 한동훈 죽이기. 어떻게 전대루를 해야지 한동훈에게 불리한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당심이 한동훈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사단 친윤계가 비대위원회 7명 중에 5명이면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대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머리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현행의 100% 당원 룰로 가면 한동훈이 유리한지, 아니면 50대 50으로 했을 때 친윤이 미는 후보가 유리한지, 이거는 뭘 해도 아마 한동훈이가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힘당의 전대룰, 그 다음에 시기, 이거는 한동훈이한테 가장 불리한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대놓고 총선 패배를 해놓고도 친윤이 비대위원,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섰냐?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못 나오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못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한동훈이를 경계하고 여기저기서 당원 당규 룰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전해지면 윤석열이의 의중이 반영된 비대위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스스로 못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한동훈이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얘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도 한동훈을 치지 못해요. 한동훈도 윤석열을 치지 못해요. 왜? 둘은 공범 관계니까. 그쵸? 한동훈도 윤석열을 건드리지 못하고 윤석열도 한동훈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유리한 쪽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한동훈 주변에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한동훈을 압박할 수가 있죠. 유일하게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지에 몰렸을 때 한동훈이는 폭로하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이가 굉장한 머리가 아플 거예요.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을 세웠다가는 자기는 이제 식물 어떤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 돼버리고,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면 이제 검찰도 통제가 안 되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앉힐 수가 없고, 아마 한동훈이의 아마 굉장한 그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할 때도 윤석열이가 한동훈이와는 다 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게, 둘은 공범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장시호 녹취록 갖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데, 이거 장시호 녹취록을 민주당이 이건 사실 손잡으면 안 돼요. 제가 돈 탐사가 이거를 뭐 터뜨렸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장시호 녹취록은 예전부터 변희재가 떠들던 얘기예요. 왜 제가 민주당이 장시호 녹취록을 잡고 이거를 싸우면 안 되냐면, 민주당의 결국은 장시호 녹취록 그리고 검사들이 짰다, 이거는 나중에 뭐냐면 사기 탄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장시호 얘기가 결국은 태블릿 PC 조작으로 끌고 가려는 게 저들의 지금 심성이거든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되는 게, 장시호와 검사들이 태블릿 PC를 조작을 하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상 조작을 해서 조작 탄핵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정통성이 깨지는 겁니다. 이거 절대 민주당이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거를 누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변희재입니다. 변희재가 예전부터 주구장창 떠들었던 게 장시호의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장시호의 녹취록이 예전부터 있다고 떠들어왔고 변희재의 말빨로 안 되니까 변희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소스를 저는 제공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러면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박근혜는 탄핵될 이유가 없었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까지 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위에서 이걸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장시호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정유라가 등장을 해요. 정유라가 등장을 하면 결국은 자기의 엄마 최순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사기 탄핵, 사기 태블릿 PC 조작, 윤석열 검찰과 박영수가 짜고 사실상 국정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민주당 정부가 여태까지 이제 정통성이 깨지면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루지 않아요. 저는 이걸 그래서 언급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의 발상지가 어딘지 보세요. 박근혜 탄핵 사기라고 주장했던 변희재의 입에서 가장 최초로 나왔던 겁니다. 돈 탐사가 먼저 건드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제가 이게 돈 탐사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쪽에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박근혜 탄핵 시기부터 변희재가 책을 쓰면서 주장했던 그 내용을 이제 와서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쪽에 태극기 부대에서 나왔던 이론이 지금 민주진영에서 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박근혜 탄핵 사기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계속 태블릿 PC 조작 그 얘기가 결국 검사들이 조작했다. 한동훈, 윤석열이 포함돼 있다. 검사들이 개입돼 있다. 그게 존재한다. 그 얘기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주장을 했던 게 변희재예요. 그 변희재가 주장했던 걸 이제 덥석 돈탐사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거에 괜히 빨려 들어가갖고 과거 탄핵이 잘 됐니 잘못됐니 걔네들 명분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잡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헌재의 판단이나 이게 모든 게 잘못됐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사는 검찰과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장시호 녹취록 여러분들 관심을 끊으세요. 진짜로 이거는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괜히 민주당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검사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박영순 특검과 그 당시에 헌재가 한 일이지 민주당은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한 것뿐이다. 여기서 선을 거줘야 돼요. 거기서 선을 딱 거주는 게 맞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의 모든 민주정권이 부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국힘당 어떤 이 외구당의 전대를 저는 과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유승민이 나올 것이냐 한동훈이 나올 것이냐 저는 요걸 보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힘당의 친윤 세력들이 7명 중에 5명이 지금 당권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비대위에 들어간 거는요. 이건 뭐냐면 맞춤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동훈이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는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친윤 비대위가 설립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한동훈이가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친윤 비대위가 저는 얘네는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오히려 친윤 비대위는 유승민이가 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유승민이가 만약에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이거를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고 이해하세요? 제가 만약에 유승민이가 나올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뜯어 고치지 않고 왜 유승민이는 여론조사에서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가 나올 경우에는 당원 당규가 그대로 갈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제가 보면 권난동 그 다음에 권영세
뭐 권영세는 국무총리 소리도 있고 권난동이나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대표 후보로.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경원, 그 다음에 안뜰뜰, 죄송합니다.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만약에 유승민 이렇게 나올 때 친윤 후보 한 명만 딱 나오면 얘네들이 당원 단계 바꾸지 않고 몰표를 하려고. 그쵸?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이 전대루를 만약에 한동훈도 나오고 누구죠? 만약에 권난동이나 권영세가 나온다라고 치면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는 등판하면 윤석열이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 두겠냐고요. 그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아직도 국힘당은 윤석열의 힘이 세요. 이제 집권 이제 3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윤석열이 못 나오게 하면 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힘당 친윤 세력들이 경계하는 건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실상 국힘당이 야당이 돼버리거든요. 이해하시죠? 유승민이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순간 국힘당은 반윤 정당이 되는 것이고 야당이 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난동이나 한동훈이는 제2인자이기 때문에 권력의 누수 현상이 벌어져서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못 나오게 할 테고 이 전대루를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유승민 대 권난동, 뭐 나경원 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21대 국회는 5월 28일 날 21대 국회는 5월 28일 날 있을 최상병의 그 재의결 지금 현재 이제 국회로 송부를 아직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상병 특검이 통과된 다음에 15일 안에 윤석열이가 국회에 어떤 거부권을 표시를 해야 되면 국회는 재의결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가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5월 30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월 28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 5월 28일 날 이제 재의결을 하면 사실상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죠, 여러분들. 지금 22대 사실상 국회가 이제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 그러니까 외구당 둘 다 이제 국회를 가고 당선자 신분으로 이미 벌써 방 뺀 분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5월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의원들이 짐 정리하고 이제 국회 거기 쓰레기장 있죠. 국회 쓰레기장이나 뭐 분리소각장 뭐죠? 분리수거장 이런 데 가면 의원실에서 나온 집기류나 의원실에서 나온 어떤 책들 이거 엄청나게 벌써 방 다 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22대 국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22대 국회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회를 좀 비난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국회를 보면요. 법조인 당선인이 61명이에요.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 61명 중에 3선 이상 중진들도 20명 이상 있어요. 특히 검사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검사 판사는 절대 적어도 10년 이상 검사 판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검사 생활이나 판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전 절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나 판사는 본인이 원하던 안 원하던 직무상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검사라는 지위에 내려준 힘, 국가가 판사라는 법에서 정한 그 판사라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건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 착각을 해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사 생활에 주눅들다 보면 검사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분명히 국가가 자기의 직책에 맞는 권한을 위임해서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위임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냐? 판사 검사들은 늘 우월감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판사 검사들을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죠. 변호사들은 다르죠. 변호사들은 오히려 변호사 생활 10년 하다 보면 세상에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사건들을 맡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해요. 변호사라는 어떤 직업은. 근데 판검사 10년 이상 하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 사과하지 않죠. 판사들 사과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항상 검사님, 판사님 가장 높은 곳에서 판사들은 자기가 마치 개인의 힘으로 판결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아요. 그거는 판사나 검사일 때나 통하는 직업이지 그런 자들이 국회는요 조금만 자기가 발언을 잘못해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래도 자기가 대신 사과해야 되고 그게 정치인입니다. 제 말 조금 이해가 가세요? 정치인은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늘 나라에나 자기 지역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나 때문에 불편을 얻은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머리 숙이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법조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판검사 생활에 10년 이상 몸에 밴 사람들은요 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절대 판검사들 저는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절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법조인들은 이런 아집이 있고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굉장히 전지전능해서 이렇게 훌륭한 검사도 됐고 출세를 했고 훌륭한 판사가 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판결은 무오류다. 나는 정당한 판결을 했다. 그게 판사들의 입장이고 나는 절대 잘못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내 수사는 옳았다. 검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죠. 이런 법조인들이 정치에 적합할까요? 여러분들?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검사나 판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죠. 과거형을 따져서 죄를 묻고 억울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 미래를 판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살인사건이 나면 검사는 이 살인사건의 배우가 누구고 이미 다 벌어진 일을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판사도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정치는 창조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시대에 따라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다. 응? 제가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주말에 놀러 나갔다가 이태원 할로윈데이 나갔다가 참사를 당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무적 책임이 없냐?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근데 법조인들은 이거는 지금 국힘당이나 저런 애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뻔뻔하게 구는 게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어떤 정치력, 상상력과 어떤 창조적 사고를 가져야만 국가의 재앙에 대비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법조인 10년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전에 의존하지 미래의 창조적인 사고나 발상의 전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혀 정치적인 어떤 그 정무적 판단, 창조적 사고, 발상의 전환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판검사 출신들이 저는 자꾸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영입인재로 들어오고, 저는 사실 지금이야 우리 뭐 윤석열 정부와 싸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마음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정치와 사법은 달라요. 어떻게 정치와 사법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법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고 정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열게끔 하고 국민들의 다친 마음을,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정치가 치료해주고 손잡아주고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사법은 영역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려 그러면 물론 정의를 추구하고 좋은 판검사님도 있겠죠.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국회와 국민들의 괴리감이 계속 여의도 따로 놀고 광장 따로 노는 이유가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으로 창의적 발상이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없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가 점점점 광장과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총수 논평이었습니다.